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오늘 월요일 이슈 딥다이브 윤여민 이사,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벤츠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 사고 이후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고체로 이제 앞으로 좀 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보다 더 빠르게 어쩌면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쪽이 그냥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될 수 있겠다 싶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 나왔죠. 윤여민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기가 이제 웨어러블 어떻게 보면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작 삼성전기보다는 전고체,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기차와 관련된, 특히 이제 화재와 관련된 부분들, 뭐 캐진과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전 쪽에서 어떻게 이러한 좀 캐즘을 넘어갈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상황. 그 상황에서 뭐 이제 ESS도 대안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전고체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기가 개발했습니다만 오히려 움직였던 건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필에너지라든지 한농화성 여기에 대해서 뭐 원중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결국은 전고체 더 나아가서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상용화가 뭐 빨라야 2026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제품에 대한 부분을 볼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얼만큼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2차전지, 특히 뭐 전기차 관련돼서 뭐 캐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대급부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에 상당히 좋은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뭐 비컷에 관련된 부분들, 일단 금리나 50bp가 지금 지난주에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고금리에 좀 힘들었던 섹터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특히 신재생 플러스 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이제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난주에 사전 투표가 좀 시작이 됐죠. 아직까지는 좀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가 살짝 좀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뭐 정책적인 부분도 저는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복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3분기 또 실적이 또 다가오는 상황, 3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는 상황에서 특히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양극재의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우려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 금리 인하라든지 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큼 상승시킬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EU, 특히 이제 독일 쪽에서 그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2차전지 특히 뭐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보조금, 특히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얼만큼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삼성전기로 인해서 촉발됐습니다만 결국 전고체 그리고 2차전지로 넘어가는 지금 상황, 이런 상황에서 결국 금리 인하, 정책, 실적 결국 이러한 어떤 세 가지 포인트가 어떻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에 반응한지를 좀 같이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발 훈풍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앞으로 체크할 포인트들이 남아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이번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삼성전기라든지 MLCC 기업들이 배터리에 대해서 좀 노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삼성전기가 원래 2차 전지를 하는 회사는 아니고 MLCC가 이제 주력인 회사다 보니까 이 기술력을 또 활용해가지고 2차 전지 쪽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좀 지각 변동이 어느 정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네. 그래서 삼성전기를 저는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전고체 배터리,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면은 이 삼성전기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LCC
뭐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하던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주로 관련주로 편입이 됐단 말이죠. 이제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뭐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숲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전고체 배터리, 또 삼성 SDI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서 이제 삼성전기도 그 이름을 내밀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좀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가 옛날에 원래 이제 철강 기업이었죠. 철강으로 1위를 달리던 기업이었는데, 제가 주가만 딱 말씀드리면은 2022년 9월 26일 날 포스코홀딩스가 21만 1,000원이었습니다. 최저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 한 10개월,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한 10개월 정도 지난 2023년 7월 24일 날 76만 4천 원을 찍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홀딩스가요, 지금 뭐 1년도 안 되는 한 10개월 만에 3배 이상이 상승했어요, 주가가.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철강주였을 때는 별로 안 올랐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2008년 그럴 때 철강 좋을 때만 올랐죠. 조선 철강 좋을 때. 근데 이게 이제 2차 전지로 편입되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3배 이상. 근데 이제 삼성전기 역시 이번에 MLCC 관련주에서 약간 시장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주에서 2차 전지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주가에 탄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20일 보면은 저번 주 금요일 날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거든요. 그 전에 계속 빠져나가다가 들어왔습니다. 양대 세력의 매수세가 좀 긍정적이고, 이 에너지 밀도가 최고 수준이 200와트시 리터 급이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력은 확실히 대단하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화재 안 나는 걸로 유명하죠. 이제 청라 사건에서 있었던 화재가 좀 잘 나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물론 뭐 양산 체제는 아직 뭐 2년, 3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점들 꿈의 배터리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MLCC, 이 삼성전기 MLCC 기술을 이용해서 MLCC 공정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번에 했다 보니까 또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삼성전기 우도 오늘 보면은 오늘 막 17%까지 올랐더라고요. 장중에 17%까지 삼성전기 우가 올랐는데, 이런 점 봤을 때 보통주와 우선주 둘 다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처음으로 배터리 관련주로 편입됐다는 점, 이전에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좀 이전 선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윤여민 이사님도 삼성전기가 이제는 배터리주로 편입됐다는데 동의를 하실지 의견 주시죠.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 배터리에 관련된 좀 테마를 좀 엮일 수 있는 가능성 분명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삼성전기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좀 힘든 구간을 좀 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뭐 주봉상, 일봉상 보게 되면 박스권 흐름이 너무 좀 지루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삼성전기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2차 전지 쪽으로 어떤 테마적인 편입은 좀 가능한 부분이 됐습니다만 주가의 탄력성까지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지금 전고체 배터리 향으로 어쨌든 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MLCC 플러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률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손범선 실장님께서 삼성전기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보실지 밝혀주시죠. 저 삼성전기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오른 게 없습니다. 2021년에 그 당시 우리나라 지수 막 처음으로 막 3,300 가고 그럴 때 이제 22만 원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13만 원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한 40%가량 지금 절감된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1년까지는 단기간에 좀 치고 올라가기 힘들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전 고점이었던 올해의 전 고점 2024년에 전고점 17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탄력이 나온다. 왜냐하면 이때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도 없었고 그냥 MLCC 자체적인 또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는 약간 뭐 겨울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하더라도 저는 다시 MLCC 또 그리고 2차 전지 둘 다 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17만 원 선까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재에도 삼성전기가 일단은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20일 이평선 위에 돌파하면서 갭상승의 흐름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송범선 실장 제시를 해주셨고 전고점, 올해 고점, 탑픽으로도 이 종목 보시고요. 다만 윤여민 이사는 따로 탑픽을 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 셀트리온. 네,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강한데 그 가운데 대형주의 랠리가 계속돼 왔죠. 이제 후발주자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황제주에 안착을 했고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전자, 에코프로 BM 이런 양대 시장의 대형주들은 참 좀 부진한 편에 속하거든요. 윤여민 이사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 셀트리온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을 지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확실히 황제주로서 화려하게 좀 기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52주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넘어가서 지금 107만 원까지 지금 어쨌든 주가의 흐름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뭐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엉덩이가 무거웠던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지금 신고가 흐름에 좀 동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 랠리 같은 경우가 뭐 최소한 올 하반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같은 계열사로 보게 되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52주 신고가,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룹 내에서 상당히 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 결국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섹터에 제가 볼 때는 순환매를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기준점으로 놓고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듣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주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상반기도 뭐 역대 최고 수주를 좀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물량을 소화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실적과 수주를 좀 뒷받침하고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답은 바로 셀트리온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셀트리온 관련돼서는 오늘 아침부터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뭐 셀트리온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게 알리아 시밀러 효능을 확보했다라고 유럽학회에서 좀 발표가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청사진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7년 안에 세계 10대 제약사를 좀 만들겠다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자회사로 지금 CDMO 관련된 회사를 좀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따라가기 위한 셀트리온의 노력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아서 지금 공장을 돌린다기보다는 일단 본인의 약을 좀 먼저 좀 생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가기 위해서라면 결국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캐파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뭐 4년 안에 지금 공장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기존 보유자 영역에서 좀 수익 극대화와 관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1만 원의 벽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누릴 때마다 좀 매수 구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 주제를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 셀트리온 선호하시는 쪽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저도 셀트리온이 더 지금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상당히 좀 매력적인 주가 밸류에이션상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제 두 종목을 좀 비교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쪽이죠. 위탁 생산. 그러니까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누가 맡기면은 그걸 만들어주는 업체가 이제 대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다. 그래서 이번에 황제까지도 올라갔고 100만 원 넘게 올라갔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죠. 복제 약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좋은 약품을 또 저렴한 값에 복제를 해서 카피를 해서 또 좋게 성분을 만드는 거죠. 유효성, 뭐 안전성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두 회사는 거의 뭐 같은 바이오 업종이긴 한데도 또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래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각자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두 종목 다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점이 또 있는데 ADC 업계에 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ADC가 뭐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가 많이 하는 거죠. 항체와 약물을 결합해가지고 하는 그런 표적 항암제 이쪽으로 해서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알테오젠하고 리가켄 바이오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기술 이전으로 사실은 굉장히 대박을 터뜨리면서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삼바와 셀트리온 역시 ADC 항체와 약물 결합하는 거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ADC 공장을 완공한 다음에 시설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 ADC 관련해서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지난 7월에 ADC 이쪽에서 인력을 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등 ADC 쪽으로 상당히 좀 궤를 맞춰서 같이 나아가고 있어요. 자,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셀트리온이 긍정적이거는 주가 밸류에이션 상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주가상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100만 원 선 넘어서고 황제 등극을 했어요. 하지만 셀트리온 역시 굉장히 뛰어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이거는 좀 약간 괴리율이 커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길게 본다고 한다면은 중장기로 보면 셀트리온이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셀트리온이 또 오늘 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이쪽 바이오시밀러 하고 있으니까 이쪽 관련해서도 괜찮고, 셀트리온은 기존에 또 잘하고 있던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가 있잖아요. 뭐 진펜트라 등등 다양한 것들에서 또 꾸준하게 판매를 올리고 있으니까 유럽 쪽으로도 그렇고 일본 쪽으로도 그렇고 뭐 스텔라라 등등 다양하게 잘 하고 있어서 셀트리온은 크게 매출상 뭐 갑자기 이 기업의 위기가 닥친다 이런 걱정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항상 꾸준하게 잘하고 성장성을 가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 셀트리온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뭐 비슷하게 어떤 사업 영역을 가져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닮은 꼴이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좀 괴리를 두 종목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 모두 셀트리온이 뜨는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삼바도 역시 좀 고점이고 셀트리온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항을 계속 느끼는 구간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200일 이평선에 대해서는 좀 지지력을 또 강력하게 보여주는 셀트리온인데, 매수를 하신다면 셀트리온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기사님?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1만 원에서 상당히 좀 저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한 19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 지금 요 사이가 지금 그래도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제가 볼 때는 지금 21만 원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 그리고 이제 좀 더 떨어지게 되면 뭐 한 17만 원까지 저는 오히려 내려갈수록 더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21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 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매수를 한다면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의 수익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반 섹터라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를 하셨다면 좀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신고가의 어떤 시세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은 셀트리온 매수가 얼마로 보시겠어요? 저 역시 지금 현재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20만 5천 원인데요. 20만 5천 원 매수 적당하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비중을 한꺼번에 많이 실지 말고 분할 매수로 1차 매수 현재 20만 5천 원이라고 한다면은 2차 매수는 이제 그거보다 좀 낮은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19만 원 선 이렇게 2차 매수, 또 3차 매수는 17만 원 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천천히 좀 들어가 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크게 올라간다 하면은 1차 매수한 거를 팔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 역시 셀트리온의 가능성 굉장히 높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고점 저는 크게 길게 보면 30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셀트리온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점, 가격대는 비슷하게 두 분 보셨고요. 마지막 주제 보시죠. 세계인 입맛 잡은 K과자. 네, 이제 과자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으로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현미 이사님? 네, 일단은 한 6월 달쯤이었나요? 이제
김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왔고, 이제 뭐 빙수, 그다음에 과자까지 좀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빼빼로랑 이 허니버터칩이 상당히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월간 수출이 좀 잡히는 상황에서 이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 이런 좀 김이라든지 뭐 이제 연초, 이제 과자 같은 약간 농수산식품과 관련된 이러한 좀 섹터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성장주라기보다는 좀 경기 방어제 성격이 좀 더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데이터가 잘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수출 데이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제가 볼 때는 수출이 많이 되는 어떤 그러한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국내 베이스보다는.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 뭐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식품이 좀 성장 섹터로 좀 분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배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뭐 최근에 한 3-4가지 정도의 지금 과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뭐 이제 오리온이라든지 롯데푸드, 뭐 혜태제과 식품 같은 네.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꼬북칩이나 뭐 빼빼로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전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 뭐 사조대림, CJ시푸드, 현대해태제가 식품, 뭐 롯데일 같은 경우는 뭐 6월 달에 좀 고점을 찍고 대부분 다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거의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숫자,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거래가 다시 붙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그나마 좀 오리온 같은 경우가 좀 거래가 조금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좀 거래량이 붙는 종목에 대한 저는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리온이 그나마 좀 거래량이 좀 붙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혜태제과 식품이나 롯데웰푸드와는 다르게 결국 상승세를 한 번도 내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이와 관련돼서는 오리온 정도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 하면 닥터 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빼빼로의 롯데웰푸드, 또 허니버터칩의 혜태 쪽까지 오늘 장에 이런 종목들 강세, 그 가운데서 좀 더 유망한 쪽으로 오리온을 짚어주셨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K과자 관련주 이 수출 지표 놀랍죠? 네, 굉장히 고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과자 치고는 또 음식주가 사실 상당히 정체된 기간이 길었는데 최근에는 좀 좋아지고 있다 평가되고요. 올해 들어서 작년 동기보다 15.4%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이 과자 전체 수출액이.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뭐 이렇게 5억 2천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하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이제 식품 관련된 것들, 음식료 관련된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라면이 1위, 판매 잘 되죠. 농심이라던가 이런 회사들. 자, 그리고 2위가 담배 쪽이라고 합니다. 담배, 연초류. 그리고 3위가 이제 과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로 많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음식료 중에서도 상당히끔 좀 덩치가 커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역대 최대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1조 원대도 이제 곧 앞에 두고 있다. 지금이 이제 뭐 7천억 원 이러다 보니까 수출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덩치가 커지고 있고, 원래 이제 식품주들, 과자 이런 업종은 이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리온도 뭐 꼬북칩을 이제 계속해서 판매를 늘려 나간다라고 하면서 400억 원, 연 매출 400억 넘으면 현재 공장도 세운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 과자 관련주는 크라운 혜태 홀딩스입니다. 크라운 혜태 홀딩스를 선호주로 꼽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뭐 이렇게 대본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봤는데, 오늘 10시 50분에 갑자기 뛰어 올랐습니다. 10시 50분에 갑자기 막 일봉상 분봉 1분봉으로 보면은 10시 50분에 갑자기 막 시세가 터졌거든요. 자, 그러면서 상당히 좀 뭔가 꿈틀거리면서 움직인다. 그 전에 사실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시세가 분출하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붙었다라는 측면이 보여지고 이 크라운 혜택 그룹이 옛날에는 크라운하고 혜택랑 다른 회사였는데 둘이 이제 합쳤죠. 둘이 인수합병 합쳐가지고 이제 공장도 제2공장, 제3공장 이번에 평택 해가지고 충남 아산시에도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베트남, 중국 이런 데에다가 허니버터칩, 옛날 허니버터칩 유행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또 동남아시아권에다가 판매를 가속화한다고 하니까 지금 국가별 특성에 맞춰서 크라운 혜택 그룹이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허니버터칩 정말 유행했다시피 외국에서도 충분히 먹힐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따라서 또 오늘 거래량이 갑자기 10시 50분부터 폭발적으로 튀었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지금 떨어졌거든요. 플러스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장중에 플러스 12%까지 올랐다가 윗꼬리 양무 달았다가 다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다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크라운 혜택 홀딩스를 현재 가장 긍정적인 최선호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K과자의 성장 모멘텀과 두 분의 탑픽을 각각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